아시아. 그냥 전부 불친절하고 답답해. 왜 하필 한국이죠? 비행 스케줄표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제 눈썹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저 다른 노선으로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매니저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멜리 아직 한국 노선 안 타봤구나. 다들 한국 가겠다고 난린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봐 후회 안 할걸?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시아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일본으로 간 가족여행에서 좋지 않은 경험으로 그쪽 나라들은 다 비슷하겠지라는 편견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저에겐 그저 또 다른 회색 도시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마주쳤습니다. 그 따뜻함은 공기처럼 저를 감쌌고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걷는 동안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리란 걸.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라고 합니다. 25살이고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리옹 대학교를 졸업한 후 글로벌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했죠. 사실 제가 아시아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된 건 어릴 때 일 때문이었습니다. 10살 무렵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셔서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의 경험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했고 통역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파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서류부터 챙기라며 저희를 내팽개쳤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배타적이야.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항공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저는 아시아 노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만 신청했죠. 하지만 신입 승무원인 제가 노선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첫 아시아 노선 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한국도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똑같은 아시아 나라 아니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차가운 시선들을 마주해야 하는구나. 웃는 얼굴 뒤에 벽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 가야 하는구나. 동료들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시아는 그냥 그런 곳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벽을 쌓고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업무 준비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비행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었는데 한 중국인 승객이 기내식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에게 항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역시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승객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비행은 종종 이런 문제가 생겨요. 너무 불편하셨죠? 그의 영어 발음은 또렷했고 말투는 정말 차분했습니다. 항의하던 승객은 그의 말에 눈치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직접 승무원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아시아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무례하지도 않고
과장되지도 않은 그저 차분한 배려였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가까워질 무렵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앞좌석에 앉은 아이가 인형을 떨어뜨렸는데 바로 그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인형을 주워줬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여기 있어요.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인형을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편견의 벽에 작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행동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배려는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은데.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할 때까지 저는 계속 그 남자를 의식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용할 수 있다니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시끄럽고 복잡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도시는 정돈되어 있었고 깨끗했어요. 거리에는 무질서한 소음이 없었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더니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걸 알자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파리에서 오셨군요. 여행은 어떠셨나요? 피곤하셨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직원은 단순히 언어만 유창한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특유의 인사 예절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었죠. 제가 긴 비행으로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아채고는 객실 업그레이드까지 제안해줬어요. 더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호텔 밖으로 나가니 작은 노점에서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말없이 사과 하나를 건네며 손짓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면서 웃으셨어요. 택시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사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제가 짐을 다 챙길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정서인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근처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제가 원한 것과 다른 커피가 나왔습니다. 파리였다면 저는 날카롭게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원이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커피와 함께 작은 쿠키까지 덧붙여 건네주더라고요. 그 미소에서 저는 실수보다 마음이 먼저인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가져온 일기장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여러 번 웃었다. 이상하게 따뜻하다. 프랑스에서는 늘 정당함을 따지고 살아야 했는데 여기서는 꼭 내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낯설지 않음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설명하지 않아도 제 표정을 읽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먼저 전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저는 당황했어요. 더 큰 문제는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거였어요. 핸드폰 배터리마저 다 떨어져서 지도도 볼 수 없었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기내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산 쓰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쓰세요. 그런데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곧 지하철역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걸 알아채고 함께 걸어주겠다고 했어요. 길을 가면서 그는 따뜻한 유자차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유자차는 새콤달콤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 골목이 다 비슷해요. 저도 처음엔 길을 잃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고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비에 젖은 저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유차차를 마시며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지난번 비행기에서 맞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제서야 우리는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였어요. 정우는 한옥 복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해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게 낯설고 무방비했던 그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사람. 정우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길을 잃은 건 나였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주 정확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정우라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정우와의 우연한 만남 이후 서울의 풍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옥, 골목길, 찻집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연락을 했어요. 그날 유자차 덕분에 감기 안 걸렸어요. 고마워요. 그는 자신이 복원 중인 한옥 작업장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보러 오실래요? 한국의 전통 건축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정우는 한옥을 정말 아름답게 복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한옥의 구조와 전통 건축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집은 100년 전에 지어진 건데요. 어릴 적 할머니와 살던 기억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까지 함께 복원하고 있었죠. 해가 지자 정우가 직접 준비한 한국식 저녁 식사를 내어줬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봤어요.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온기와 정성에 당황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식사를 누군가가 직접 준비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빠름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해해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급하게 살아왔는지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살아왔다는 걸 말이죠. 식사가 끝날 무렵 정우는 제게 오래된 기와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건 70년 된 건물에서 떼어낸 건데요. 겉으로는 부서진 것 같지만 안을 보면 아직 단단해요. 그 말은 마치 제 내면을 꿰뚫는 듯한 울림을 줬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상처와 편견으로 가득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 느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됐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쉬는 방식이 달라졌다. 출장을 마친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정우가 한강 야경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에 꼭 봐야 할 풍경이 있어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의 붉은 빛까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아름답네요. 네, 저도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이 불빛들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정우는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어릴 적 프랑스로 유학을 갔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2년 살았어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어렸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셨구나. 네, 그때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도 많아요.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우도 저처럼 처음에는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 모든 게 다르고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차갑다고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만의 따뜻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어요. 정우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편견만 갖고 있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를.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강 위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마음일까? 그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오고 싶다는 걸 말이에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게는 정말 긴 여행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우는 인천공항 게이트 앞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줬죠.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멜리 씨가 마음을 열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니 눈물이 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야. 파리로 향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정우와의 추억들을.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서 살아보겠다고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저는 한국 생각만 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계속 그곳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계속 얘기했죠.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진짜 저였어요. 몇 주간의 격렬한 대화 끝에 부모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해봐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다니던 항공사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아멜리, 정말 미쳤구나. 이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정우가 화상통화로 도와줬거든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함께 했죠. 드디어 대한항공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불안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정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살고 싶었던 곳, 제가 진짜 저다울 수 있는 곳이었죠.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정말 기대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국에 올 때 가졌던 편견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 편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는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었고 두려웠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아주 작은 용기를 냈을 때 그 끝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을 만났고 믿음을 배웠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때의 그 비행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낯선 땅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